6번부터 보고 계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4번하고 5번을 거친 다음에 6번으로 오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6번만 보시게 되면은 혼이 없는 공부 방법 그런 걸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전 단계로 강의 배치할 때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배치했어요. 그냥 깔아놓은 게 아니라 순서를 조금 나름대로 좀 강약 중강약 하면서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배워가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진로 탐색의 비법 AOD 했는데 AOD가 뭔지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잭 웰치라고 아시죠? 잭 웰치. 잭 웰치 강연을 좀 많이 들었는데 잭 웰치가 이제 진로 탐색의 비법을 얘기하면서 연발 AOD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AOD가 도대체 뭐의 약자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가서 알았는데 그게 이제 그 제겔치라는 분이 만든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AOD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진로 찾기, 진로 탐색할 때 또 참조할 만한 좋은 책이 손정희 씨를 배경으로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손정희 그 씨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잭겔치의 방법도 알게 됐는데 그 잭겔치의 방법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니까 나름대로 아주 좋은 원칙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저기 잭의 웰치의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AOD 궁금하잖아요. 나처럼 많이 궁금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궁금해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AOD는 Area of Destiny예요. 알고 나니까 너무 쉽죠. 운명의 영역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엑설런트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likes 하고 싶어하는 일들 있죠. 그 일들을 철두철미하게 비교 대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게 대단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진로 탐색을 엄청나게 그 깊이 있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바로 손정희의 방법이에요.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업을 그 선택할 때 필터링한 게 되게 9가지 요소인데 그 9가지 요소를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딱 3가지 요소만 있으면은 진로 탐색하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수익성, 수익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죠. 뭐 올해 했다가 내년에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일단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을 것. 물론 이제 1위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더 큰 비즈니스가 중요한 것,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재미가 없으면은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흥미를 느껴야지 계속 할 수 있지. 그런 지속성을 갖다가 더 뒷받침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재미죠. 재미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찍냐면은 유튜브가 아직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블로그보다도 좀 별로죠. 근데도 계속 찍고 있어요. 찍다 보니까 이게 재미도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저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전달할까 뭐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되니까 거기에 많은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소통을 할 수 있구나라는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는 해법.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주면 좋은데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걸리는 게 많죠. 저도 시간을 꼭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을 꼭 맞춰서 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간대는 좀 자유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소통을 할 수 없을까 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많이 연구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했던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잘하는 게 더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교과 공부나 흡수할 수 있는 지식 같은 거는 다양하게 흡수하는 게 좋아요. 거기 안에서도 좋아하는 요소하고 잘하는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해줄게요.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울트라 슈퍼로 잘해야 돼요. 울트라 슈퍼로 잘하는 것.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쭉 한번 적어 보세요. 그냥 저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과거를 떠올릴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연구하는 거 잘했어요. 연구는 잘했는데 어느 정도 잘하냐면 남들보다 좀 많이 탁월하게 조금 잘하면 안 돼요. 진짜 많이 탁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잘하는 게 글쓰기 잘해요. 글쓰기 간결하게 쓰면서 깊이 있는 거 전달하는 거, 그렇게 쓰는 방법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제 칼럼 같은 거 쓸 때 좀 쉽게 풀어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좀 잘해요. 다른 분들 칼럼 보면 마치 논설문 같잖아요. 저는 그런 칼럼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읽다 보면 막 뻑뻑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제 나름대로는 제가 내가 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그러니까 잘난 척이라 듣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진로 탐색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게 학생 심리 파악 굉장히 잘해요. 학생 심리. 많은 학생을 만나보기도 했지만은 그 전부터 제 자체가 인문학 서적을 좀 많이 본 영향도 있어가지고 학생의 미세한 것 때문에 학생 심리 같은 거 잘 파악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얼굴 보지 않아도 어떤 심리가 흐르는지 그런 거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제가 잘해요. 일단 한 3개만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하는 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잘하는 게 제가 굉장히 이건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한번 적어 볼게요.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 취향을 적으면 돼요. 개인적 취향. 그것도 한번 제가 천천히 적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독서 좋아해요. 독서. 그것도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뭐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은 이따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나열해서 그냥 적을게요. 독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가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좋아하는 거. 독서, 영화,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루해가지고. 좀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어. 맞아. 외국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요렇게 3개를 적어놓고, 밑으로 해도 되려나?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3번을 여기다 적은 다음에 올리는 걸로 해볼게요. 외국어 좋아해요.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 이렇게 화면에서 비교 대조하는 게 좀 보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걸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나니까 나름대로 좀 잘 보이네요. 핵심은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놓고 1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떠올라요. 연구도 하고 독서도 한다. 뭐 인문학 연구도 나오고 역사 연구도 나오고 지리 연구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또 한번 해보세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영화하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영화 평론가라는 것도 금방 나오죠. 또 배우 분석가, 뭐 캐스터머, 영화 감독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한번 메꿔보세요. 외국어니까 뭐 구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외국어 습득하는 것도 되고, 또 외국어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것도 되고, 자기가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는 것도 되고, 다 좋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비교 대조를 계속 해보는 거야. 짝재기로 1번하고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2번하고 1번, 2번하고 2번, 2번하고 3번 하면서 어떤 특정의 직업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를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나온 결과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1 플러스 만약에 제가 하는 게 이제 2 플러스 해가지고 3번이 됐어요. 2 플러스 3번. 그러니까 글쓰기하고 외국어를 합친 거죠. 외국어를 합쳤더니만 외국
소설, 뭐 영어 소설을 쓰는 것을 영어 소설가 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래놓고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영어 소설가 지속성, 지속성이 몇 점인가, 그죠? 지속성이 한 10점 만점 중에 한 8점이다. 그 다음에 수익성은 굉장히 좀 힘들죠. 책이 잘 팔려야지 뜨는 거니까 수익성은 한 10점 만점 중에 2점이다. 그 다음에 재미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10점이네.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기 8점, 2점, 10점을 갖다가 점수로 매겨보세요. 점수로 매겨보면 20점이 나오죠. 똑같은 걸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이 학생 심리고, 그 다음에 1번 독서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이제 3 플러스 1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아동심리학자로서의 저술가가 나오죠. 그죠? 응? 아동심리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1 하니까 아동심리 연구. 그죠? 아동심리 연구. 아동심리 연구라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면 아동심리는 늘 지속하니까 지속성은 이것도 8 정도 된다고 봐요. 제가 보면. 수익성이 영어 소설가보다는 좀 높겠지만 많이 높아 보이진 않네요. 영어 소설가보다는 제 생각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한 8점 정도. 그럼 몇 점이 나오냐면은 8 더하기 8에 16하니까 19점 나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노트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심심할 때마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팩터, 지속성, 수익성, 재미의 요소를 갖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점수가 많이 높아지기도 하면서 자기 필에 꽂히는 테마가 보여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일단은 1단계 정도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학교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진로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저도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괜히 그냥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뭐 빈칸 넣는 진로 탐구하고 뭐 하면 머리 아파요. 하기 싫어요. 그런 거. 단순하죠. 요거는 그 저만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 유명한 기업가였던 잭 웰치가 자기 아들의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이제 AOD 방법이고요. 그 방법이 이게 교차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교차해가지고 적정한 직업을 찾아내는 거, 적정한 직업이나 일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찾아낸 다음에 그걸 비교 대조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 대조하는 건 손정희가 얘기했던 필터링 하는 방법, 9가지 필터링인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3가지 정도 봤습니다. 이게 지속성하고 수익성은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 하려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손정희가 뒤에 줬던 걸 조금 얘기해 주면은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또 재미 말고도 1등이 될 수 있는 것, 또 독특한 것, 독창적인 것, 이런 필터들이 있는데 그런 필터들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 속성에 맞는 거 재미 하나 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여기 3가지 필터에서 일단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유니크한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로 탐색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한번 노트에다가 이 짓을 매일같이 해보세요. 재밌어요. 공부하기 싫다 그럼 적으세요. 적는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뭐지? 합치면 어떤 직업이 나오지? 이걸 갖다가 3가지 팩터인 지속성, 수익성, 재미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어때요? 뭔가 나오면서 공부하다가 딴짓한 게 아니죠. 진로 탐색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면서 꾸준히 진로 탐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늘리는 게 좋아요. 잘하는 걸 늘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늘려보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결국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학교 교육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양한 과목들을 정한다 그러면은 체계적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탄생한 시스템이에요. 또 거기에서 교과목 정할 때는 그 무수한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정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과목들 하나하나를 배우다 보면은 자기가 과학에 흥미가 있었지만은 어느 날 지리를 봤더니 지리도 과학이라는 걸 깨우칠 수도 있고 역사도 과학이구나를 깨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관점들을 자꾸 살펴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좋아하는 걸 만나는 거예요. 좋아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좋아하는 일이 지속도 돼야 되고 수익도 있어야 되고 계속 재미가 있어야 되죠. 계속 재미가 있으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 것을 진로 탐색을 학교 다니면서
짬짬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들이랑 맨날 이 짓 하고 놉니다. 그러면 나름 이렇게 여러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몇 개까지 했냐면 한 700 몇 개 했어요. 700 몇 개 했는데 그거 다 적어놔요. 그걸 계속 시각화해서 보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도 생각하는 게 좀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게 생겨요. 지속성, 수익성. 제가 볼 때 영어 소설가는 수익성이 2였지만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재밌는 걸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수익성이 여기서 9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점수 매기는 것도 객관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진로 탐색 비법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당장 활용할 수 있어요. 노트에다가 한번 써놓고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자, 여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질문해 주시고, 먼저 요약해야죠. 요약하시고 그다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요.